나이가 들면서 이해할 수 있는 슬픔이 많아지기에 눈물이 많아진다는 말을 보았다. 18부터 몸의 고통을 마주한 나는 사람들이 웃는 장면에서도 혼자 엉엉 우는 사람이 되었다. 눈물 많고 정도 많고 마음이 넘쳐서 풍요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리하여 병원 한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을 아이의 등을 쓸어줄 수 있기를. 내가 힘들 때마다 달달한 간식과 온기가 스민 위로를 건네던 할머니들처럼 어떤 생이든 소중해. 아픈 몸을 살아가는 생도 무자비한 슬픔을 맞아낸 생도 모두 중요해. 아픈 나를 안아주듯 어느 날의 힘든 당신을 안아주는 할머니가 되길 꿈꾼다. 그때까지 내 몸은 살아낼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디어교와 TV 낭독은 별책 부록의 그레이스입니다. 아픔은 때로 우리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너무 바삐 사느라 외면해버린 나를 다독일 기회를 선물하기도 한 듯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아프고 연약한 나를 받아들여야 했던 시간들이 있어야 했을 텐데요. 슬픔의 시간에서 걸어나와 여전히 빛나는 존재 자체이기를 바랬던 기록. 희우 작가의 당연한 하루는 없다. 목소리로 읽어드립니다. 노인의 몸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루푸스 신염을 만난 18 이후 신장내과 병동에서 나는 언제나 막내였다. 병실 할머니들은 아가가 아파서 어쩌누 하며 18, 20, 27의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병원만 가면 언제나 아가가 되었다. 할머니들에게 손을 맡긴 채 생각했다. 주름을 제외하면 우리는 거의 비슷한 몸이 아닐까? 금세 바닥나는 체력, 깜빡거리는 기억력, 자주 붓는 무릎, 쓰임을 다한 신장. 내 몸은 또래 친구들보다 병원에서 만나는 할머니들과 더 비슷해 보였다. 직업이 생기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일이 내게 올까? 수시로 툭 바닥에 떨어지는 마음을 주워다 친구들에게 꺼내놓기가 부끄러웠다. 청춘에게 어울리는 청사진. 나의 미래는 창창해 보이기보다 뿌연 회색빛일 것만 같았다. 언젠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아픈 것 같다며 원망스레 말했다. 그는 나의 아픔에 대해 슬픔을 토로한 것이겠지만 나는 그에게 아주 미안했다. 어떤 식으로든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를 때로 지겨워하고 미워하겠지? 결국 모두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며 왜곡된 관계의 길을 자주 걸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엄마 선희가 있었다. 선희의 생을 생각하면 나마저 아픈 현실이 지겨울 만도 할 것 같았다. 선희는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대학교 4학년 때는 가장이던 큰오빠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남편인 성우는 학생운동 당시 오랜 고문을 당해서 한동안 후유증으로 몹시 힘들기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사실은 그에게 개별 사건일 수 없었고
나마저 아파버리게 된 것이었다. 엄마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아파 억울하거나 원망스럽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때로 밉지는 않을지 두려웠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엄마에게 물을 수 있었다. 내가 아픈 것이 원망스러운 적이 있느냐고. 그러자 엄마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살며 생로병사가 모두 삶의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기에 왜 나만, 왜 우리만, 그런 원망의 질문들이 결코 나를 향한 적 없다고 했다. 그 대답을 듣고서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녹아내렸다. 나는 너무 어렸고 달리는 법만 알았다. 몸이 괜찮은 선에서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다. 그저 쉬라는, 툭 놓아버리라는 몸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공부하는 만큼 헬스장과 요가원에 꾸역꾸역 다니고 있으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몸이 원한 건 공부든 운동이든 힘을 빼라고 말하는 것이었을 텐데, 다시 돌아간다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결국 질문으로 회귀한다. 이제 나는 모든 질문을 거두고 그저 소망을 읊는다. 그 시절에 내가 열렬히 꿈꿔왔던 것이라도 그만둘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기를,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이라는 여유와 자부심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기를, 건강한 몸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바란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나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야 하니까 이제는 덜 돌아보려고 애쓴다. 다시 지금의 백혈구 수치에 귀 기울인다. 혹시 그때처럼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몸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 찔려 아프다고 아우성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핀다. 이제는 무엇보다 살아가는 일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이전까지는 살아있음에 감사한 적 없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을 얼마나 많이 빠르게 성취하느냐가 중요했다. 성적과 성취로 내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자 부단히 애쓰며 살아왔다. 조금 더 빛나는 딸, 더 반짝이는 내가 되고 싶었다. 루푸스가 일상, 계획, 미래를 발목 잡을 때마다 억울하기만 했다. 그러나 완전히 바닥을 친 후로는 분명 루푸스를 만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여전히 그 이유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 중이다. 이제는 빛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나인 채로 살아가도 좋다고 주문을 외운다. 나는 이미 목적을 다했고 살아가는 일은 보너스 게임을 하듯 즐기면 그만이라고. 숱한 고통과 불안과 절망이 나를 기다리더라도 그런 삶을 겪어내고 살아가는 일도 가치 있을 것이다. 병을 얻고 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고, 계절이 변하는 모습과 병원 밖의 삶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병과 함께하는 삶의 득과 실을 따지자면 물론 실이 더 많다. 아주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고 슬픔에 쓸려갈 수는 없으니까
긍정의 힘을 끌어모은다. 종종 거울 앞에 서서 내 몸을 바라본다. 내 배에 그어진 세 개의 선을 또렷이 본다. 손톱만한 것, 손가락만한 것, 손 전체로도 가려지지 않는 것. 도관이 자리 잡았던 구멍, 그 호수를 넣기 위해 찢었던 자국, 웅이의 신장이 들어간 곳, 그리고 겨드랑이, 가슴, 골반, 허벅지 곳곳에 자리한 선홍빛의 튼살도 눈에 들어온다. 과거의 치열과 고통은 내 몸에 이렇게나 선명한 자국을 남겼다. 10년이 지난 튼살은 색이 바랄 뿐 나아지지는 않았다. 내가 생애 끝까지 가져가야 할 어떤 운명의 조각이 몸에 새겨진 것 같았다. 완치가 없는 루푸스는 끝나지 않으니까. 이식된 신장의 수명에도 기한이 있다니까. 완전한 끝이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흉터의 모양이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몸과 마음의 회복력을 믿는다. 나의 역사는 나만이 안다. 내가 온몸으로 견뎌온 것들, 소실되어가는 몸속에서도 지키려고 했던 것들,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애썼던 자국들, 그런 역사는 오롯이 나만이 알아줄 수 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알아주겠어. 그렇게 나의 불안을 다독인다. 만일 또다시 아픈 운명이 찾아온데도 나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울면서 씩씩하게 어두운 터널을 뚜벅뚜벅 걷는 사람일 테니까. 그리고 틀림없이 그때에도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줄 테니까. 내가 지나온 역사가 내게 그런 확신을 준다. 나의 서러운 울음은 이제 멎었다. 천천히 가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을 조금 알 것 같다. 느리지만 단단히 밟아온 나의 걸음들이 내가 나로 살게끔 해주었다. 가끔은 때 묻은 아픔의 흔적에 엉엉 울기도 하겠지만 또 언젠가는 다시 고통의 날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그런 날을 부정하지 않고 잘 끓인 밀크티를 대접해 달래주고 싶다. 그리고 아픈 삶을 살아낼 나를 힘껏 안아주고 싶다. 짙은 어둠 속에 다시 놓인데도 울면서도 씩씩하게 걸을 힘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런 내 곁에 당신이 함께 해주리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